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희숙 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뵈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교육은 원래 8월에 이제 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쉽지만 코로나 지속 확산으로 인해 이제 이번 달에 온라인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어, 저희는 고용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우선구매 업무는 고용부 산하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제품,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인 사회적 협동자 우선구매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드리고 사회적 기업 등 이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우선구매 제도, 그리고 우선구매 활용,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이제 구매 우수 사례로서 이제 연도별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소셜 캠페인 등 전달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 경제랑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제 구성원과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의 생산,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이제 국가나 시대별로 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구성원 참여,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문화 등에서 포함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빈부격차, 고용불안, 환경 문제 등 이제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제 시장의 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실업, 빈곤 등 경제 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현장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제 창출하고 있음으로써 그 성장과 생존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공 영역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율민주입니다.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이제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1인 1표의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좀 자율적인 경영 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통합인데요. 영리를 좀 추구하기보다는 구성원과 이익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이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대 협력인데요.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이제 여러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보완인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리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사회적 경제 문제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특징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여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좀 제도화된 4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소관 부처와 이제 근거 법률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이제 협동조합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4대 경제기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 추구 및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법적으로 우선구매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인증 사회적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사회적 기업으로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증 요건을 이제 일부 갖추지는 못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혹 각 부처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형은 크게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선 구매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인증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적 기업 제품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 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을기업에 좀 설명드릴 텐데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기업인데요.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 근로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 등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저희 진흥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이제 흔히 법적인 의미와 넓은 의미로서 사회적 기업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선 법적인 의미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설명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을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으로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리 기업하고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제야,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우선은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써 이제 지역사회의 통합과 이제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SG 경영과 맞물려서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이제 착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에 윤리적 이제 시장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 이제 우선구매 제도에 좀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구매 제도에 설명을 드리면 정보 제공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정책 지원이 필요한 기업, 단체 등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시장에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서 우선 구매 수혜기관인 사회적 기업은 공공거래로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단순 재정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 어떤 기관이 우선 구매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판로지원법 제2조 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데요. PPT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847개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이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지자체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육성법 제12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의 제품의 범위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과의 거래 실적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 쪽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지점과의 거래 또한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증 이후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저희 진흥원 쪽에 신고된 기업에 한해서만 우선구매 실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매를 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점 정보가 포함된 사회적 기업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면 이따가 저희가 사이트를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 이스토어 365에 접속하시고 우선구매 실적 공공조달 탭 들어가시면 우선구매 공지사항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본점,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번호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매 대상 여부를 이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되는 이제 범위를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직접 구매가 있는데요. 이제 공공기관이 직접 사회적 기업의 제안할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저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서비스를 이제 사회적 기업에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사회적 기업과 거래했다는 이제 증빙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이제 저희 연말에 이제 저희 쪽에 실적을 짓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중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얼마나 구매를 할지도 좀 같이 계획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구매 실적하고 당해년도 계획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스토어 365인 sapp.or.kr에 이제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는 4월 말에 실적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가지고 이제 각종 기관 평가나 제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2월쯤에 이제 우선 구매 지침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다음 달에부터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저희가 우선 구매 지침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 이제 우선 구매 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스토어 365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책임이 증대되고 있고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챙겨야 될 지표수가 많은데요. 그만큼 구매 담당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진흥원 쪽에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종합 플랫폼인 이스토어 365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상품몰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회적 경제 상품몰이 좀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스토어에 좀 접속을 하셔서 좀 제품을 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 실적은 경영평가에 대해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각 부처는 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가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이제 기관에서 구매 가능한 예산의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 기업 제품을 3% 이상 구매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협동평가인데요. 이거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이제 기재부 평가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 제품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제품 8종의 구매물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목표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1%대에서 많으면 3%대로 달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3종을 2%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을 이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2% 이상 구매하도록 변경됐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우선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조례를 통해서 우선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이제 전라북도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내용을 살펴보면은 4조에 이제 적용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 번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이 적용 대상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는 달리 5%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이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0조에 따르면 이제 도지사는 부서장 평가 등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경제 제품 실적을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관 관련 법률 적용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공공국 관련 계약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국가 및 중앙기관은 이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저희 한국사회적기업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은 이 법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익산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선구매를 추진을 하실 때는 이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거래를 하기에 가장 용이한 계약 방법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제도 근거 법령은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접속해 주신 다음에 예시로 국가계약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올 거고 이제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기관 직원 동안 이제 개정된 규정을 바로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입찰 공고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기에 접속하셔서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거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이제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일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인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 기업 대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은 아니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이제 30% 이상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2인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1억 원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이제 1억 원까지 확대된 거는 지방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법령에 어느 부분이 나와 있는지 한번 다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국가계약법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1항에서 제일 보시면은 이제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마 가나항에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 다에서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그 4대 사회적 경제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견적하고 2인 견적 이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견적에 대한 부분 1항을 먼저 보시면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원칙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2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해석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인 견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계약 예규 중에서도 정보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서 또 제10조 소액 수의 계약 절차 등을 보시면 되는데요. 6항에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7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이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호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있는데요. 계약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회적 기업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이 서류의 유효 기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국가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통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방계약법에서 보시면은 이제 추정 가격이 5천만 원하고 1억 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항목을 보시면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3에서 6번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것 국가계약법과 대상 기업이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동일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흥원 등이 발급한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 이제 지방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1억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 따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뒷부분을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이제 계약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다에서 바 항목까지 동일하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기업과는 1억 원 이하의까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도 이제 견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가계약법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다음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이제 1인 견적에 의해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2인 이상 견적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계약이 체결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 어디에 고시되어 있는지 이제 저희가 규정을 명시해 놨는데요. 앞서서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30% 이상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런 관련 규정을 이제 명시를 하신 다음에 근거 법률로 추진을 하시면 계약을 원활하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1억 원까지 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이제 올해 말까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개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한 번 더 연말에 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 또한 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 추진 과정에서 낙찰자 및 심사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의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추진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서 사회적 기업 가점 부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물품하고 일반 용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물품 구매, 그 다음에 일반 용역,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세부 기준이 있는데요. 심사 항목을 보시면 정책 지원 항목에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기술 용역인데요.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봐주시면 되고, 앞서서 마찬가지로 정책 지원 항목에 규정이 되어 있고, 배점은 0.2점으로 이제 가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의 경우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 적격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제4장에 이제 물품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서도 품질 관리 등 신뢰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1점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조달청 기준하고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공공기관 구매 우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좀 앞서서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지금 잠시 한 15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좀 확인하고 마지막 순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이제 좀 공공구매 우수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어떻게 이제 구매를 좀 활성화하는지 많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용부, 노동부 이제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 사업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연도별로 좀 대표 사례를 좀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전라북도 전주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전주형 사회적 기업 발굴, 그리고 육성사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발굴 실책을 이제 인정받으신 건데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온 오프라인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에 이제 전주시 사회적 기업 입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발굴 노력과 그다음에 사업을 통해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상품물 지원까지 뭐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7년도 사례입니다. 한국철도공사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13년도부터 선로 정환기를 포함한 역 내부 청소와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이제 청소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한경제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로서 이제 16년도부터는 경부선 등 주요 열차로의 이제 내부 청소를 이제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제 수주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공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 경영 평가에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전사 차원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제도를 촉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제품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8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18년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사업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전용 상품 구축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사업 카페, 그리고 기숙사 매점, 그리고 세탁소 등 편의시설 운영업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온라인 유통망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기업 매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동구청, 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이제
기업과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식품, 그 다음에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종합 유통 채널과 그 다음에 중간 지원 기관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대 최고 금액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에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아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 제품 구매 비율이 5년 연속 이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이제 2015년도까지 기존의 청소 영유용 업체를 이제 모두 시민 참여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소속 및 산하기관의 이제 청사 관리 운영, 물품 구매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과 우선 계약을 실시하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와 판로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될 소속과 산하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19년 6월에는 사회적 경제 홍보관인 행보관 가치가게를 개장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한국공항공사는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한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판로 지원에 기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해 5월부터는 이제 공항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 사다리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 및 김해공항의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제품 전용 상설 매장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항의 상업시설 내에 이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임대료 감면 등, 그리고 인센티브, 판매 수수료 지원 등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유휴공간을 또 활용해서 이제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이제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그 공공기관이 가진 고유한 사업을 가지고 주로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소속된 기관도 고유한 특성을 좀 살리시면 좋은데요. 아마 오늘 설명드린 자료만으로는 좀 사례가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년과 20년도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우수 사례를 이제 모아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뭐 이제 제도나 뭐 이제 구매 부분에서 이제 우수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좀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바이소셜 캠페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바이소셜 캠페인이라는 내용을 좀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이소셜 캠페인을 좀 소개를 드리면,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 경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들이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아마 이 캠페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영국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그들의 소비가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드는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요. 캠페인을 통해 민간 및 공공시장에서 탄탄한 사회적 경제 소비시장 구축했고, 이제 그 가치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영국은 이제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전 세계가 이제 바이소셜에 공감하면서 이제 동참하면서 이제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지난해 이제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에 모두 함께 바이소셜을 실천하자라는 바이소셜 선언식을 진행하면서 각 공공기관에 이제 바이소셜 캠페인을 이제 전파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항은 이제 바이소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따 추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바이소셜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뭐 환경을 살릴 수도 있고, 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정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착한 소비를 만들어가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바이소셜을 한다면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이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서 접근하지 말고 그 사회적 제품에 담긴 가치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짧은 시간 동안 사회적 경제와 이제 우선구매 제도에 좀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지금 짧은 강의만으로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구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교육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제 교육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도 오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지금 교육 사이트가 이제 서버 오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접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대한 복구 중에 있으므로 좀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예, 저희가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다음 주 중에 한번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저희 교육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스토어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접 주소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이트에 저희 접속하시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적 우선 구매 교육이 있습니다. 이 한 강좌를 수강하시면은 저희가 2시간 이제 교육 시간을 인정해드리는 이제 수료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우선구매 대상 기업을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연대회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현황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마을기업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좀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구매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활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기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리스트를 송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를 이제 저희는 사실 6월부터 준비를 했었고, 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서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준비를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자치경제팀 서민수 담당관님께 문의하시면 보다 나은 이제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영상보다는 이제 좀 제가 몇 가지 사이트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좀 이 업무를 하실 때 좀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가치 있는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소셜 이제 관한 영상을 재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바이소셜 하는 영상인데요. 바이소셜 캠페인 영상 저 바이소셜 해요. 요거를 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이제 소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바이소셜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좀 네, 화면과 같이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업무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이트를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스토어 36.5 사회적 경제 상품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입점을 지원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주소는 sapp.or.kr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뜰 거고요. 저희는 한눈에 보기 사회적 경제 상품몰, 그 다음에 우선 구매 실적 공공조달,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로 보시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 배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획전 같은 것도 배너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상품이 좀 궁금하실 때는 저희 이스토어를 우선적으로 좀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상품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분해서 상품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전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각종 이제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이 입점이 해 있는데요. 하나 예시를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상품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상품을 좀 판매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좀 인증 정보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이 사이트 통해서 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이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선 구매 실적 공공조달 탭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 메뉴를 활용하시는 분이 각 기관별로 이제 구매 실적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 실적 담당자들은 아까 강의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매년 2월 말까지 구매 실적과 구매 계획을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실적 관리자 한 분께 이제 권한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관 담당자가 변경되셨을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안내된 저희 고객센터나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을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실적 관리자를 부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사업자 번호가 포함된 이제 리스트를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구매 실적 공공 초달 탭 들어가시고 가운데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사이트가 좀 안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사회적 기업 리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시면 저희가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사업자 번호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 엑셀 리스트를 다운 받으셔서 이제 우선 구매 대상을 좀 확인하시고 네,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증 유효 기간에 따라서 이제 우선 구매 실적을 인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첨부된 리스트에서 이제 취소 반납 여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제 구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현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소개해드리면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사회적 기업, 협동자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부분에 전라북도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관내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이랑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구매 대상이 인증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송희석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질문들이 좀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지를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지도
잊지 않고 꼭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잠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좀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하면서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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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그러면은, 네.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수의계약 제도인데요. 아마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진흥원 쪽에 자주 문의 주시는 게 공공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체결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지방계약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취약계층을 고용을 이제 30% 충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 1인 바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는 1인 견적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계약까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된 부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이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 이 조항이 연장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항을 보시면은 우선은 1인 견적이 가능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이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 다음에 마을기업인데요.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실적을 각각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의 만약에 계약 체결을 3천만 원까지 하셨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실적이 3천만 원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3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제 각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 아까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제25조의 제3항에 보시면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이제 가능한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견적의 부분에서도 아마 저희 쪽에 근거조항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견적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30조를 봐주시면 되고 제3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2인 이상으로 견적을 받아야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1인 인적
1인 견적은 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은 1억 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고용 비율에 관한 고시는 이제 따로 이제 고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담당자분들께서는 근거 규정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한시적인 조항은 어디 나와 있나요? 라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신 법령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겠지만 2번 항목에 보면 예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근거 법령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 이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혹은 저희 진흥원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최신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관 차원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조금 이제 수의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근거 조항들을 좀 활용하셔서 이제 계약을 추진해 주시면 이제 감사로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조금 활성화하기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같이 담긴 가치와 뭐 의미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네. 여기 좀 질문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사회적 경제 대상으로 이제 용역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경쟁 입찰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제안을 하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제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역이나 뭐 어떤 특정 자격을 가지고 제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실제로 공고 나온 사항을 좀 추후에 송부 드려도 괜찮으시면은 이제 그거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만약에 어떤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은 채팅방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서민수 담당관님을 통해서 좀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저희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과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시는 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